자녀나 배우자를 살해하고 본인까지 목숨을 끊는 살해 후 자살이 일주일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국내 살해 후 자살 문제는 흔히 동반 자살이라는 개념과 혼재돼 왔습니다. 하지만 살해 후 자살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동반 자살의 개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8년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은 416명입니다. 한 해 평균 52명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지난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가운데 35%가 살해 후 자살 혹은 시도 사건으로 목숨을 거뒀습니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도 안타까운 문제지만 책임감으로 아이들까지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은 병리적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점입니다. 나 없이 얘들이 불쌍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이제 자살을 하는 건데, 남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원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가톨릭대 심리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살해 후 자살의 주된 원인은 관계 문제였습니다. 관계 문제에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이후 살해 후 자살이 이어지는 경우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울이나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의 문제, 그리고 파산과 같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다면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살해 후 자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대부분의 통계는 조사원의 직접 조사를 통한 것으로 공식적인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안전망 빈틈에서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관리하고 분석해서 위험 요소를 없애고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살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살해 후 자살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를 해버리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심적인 것뿐 아니라 경제적인 거나 법률적인 지원을 같이 원스톱으로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마련이 돼야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오명에 이어 살해 후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한 지금 생명을 지키기 위한 촘촘한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